오늘 그 대본에는 없는 내용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시니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게 이제 첼리스트 태아 씨 관련한 신상의 어떤 변화입니다. 일단은 뭐 트위터를 폭발을 했고 기존에 있는 통화 녹취에 대해서 내가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거다. 술자리는 없었다라고 지금 말을 바꾸고 있어요. 완전히 회유가 된 거죠. 끝났지 뭐. 네. 자, 그럼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첨장동 게이트를 덮을 수 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리적 증거와 그 다음에 관계된 내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실제 목격을 했거나 CCTV를 갖고 있거나 또는 그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을 했었던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증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보도가 오늘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왔어요. 아침에. 이게 보도를 좀 보면은 10시 무렵, 오후 10시 무렵에 주점을 빠져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0시 전까지는 이 주점에 있었던 게 맞아. 맞잖아요. 갔던 거 맞다니까? 그리고 이세창 씨도 10시쯤에 뭐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 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경찰이 본 거랑 이세창 씨가 낸 거랑 다르대요, 위치가. 그러니까 이게 누구께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게이트를 덮는 방식은 계속 새로운 의혹과 새로운 그 가짜 뉴스들을 섞어 넣어갖고 뭐가 진실일지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10시까지 있었다는 건 맞고, 밴드 마스터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세아 씨, 첼로 채아 씨도 그렇고, 뭐 사업가 정모 씨도 있고, 이세창 씨 같이 전부 다. 정모 씨는 현대. 이렇게 써놨어. 사업가 정모 씨라고 해서. 누구나 아는 정모 씨인데 새삼스럽게. 아니, 이렇게 넣으니까 헷갈리네. 사람들 모르게 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7월 19일에서 20일 술자리 참석한 사람이고 위치 정보 분석하니까 전부 다 있었고 10시 무렵에 다 빠져나온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걸 조작하려면 맨날 사실을 조작을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0시까지는 빼박 증거가 뭔가 있는 거야. 다. 근데 그 이후로는 뭔가 증거가 약간 흐리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있는 거를 다 없앴거나. 제일 중요한 건 한동훈과 윤석열이 합류한 시점이 12시와 1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10시까지는 이세창과 변호사들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정도에서 인정만 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거기 오지 않았다는 방식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언니가 거짓말한 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의 거짓말을 듣고 방송을 만들었고 증언을 하고 있는 전 남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압수수색을 당해서 휴대폰을 뺏겼다고 했거든. 휴대폰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얘기하던 결정적인 증거들, 쉽게 말해서 녹취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그거 핸드폰 가져가서 안 돌려줬잖아요. 지금 안 돌려준 상태에서 하루 만에 이게 나왔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증거가 포렌식을 해봐도 휴대폰 안엔 없더라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제보자 분께서 본인의 휴대폰이 그렇게 빼앗길 거라는 거, 압수당할 거라는 걸 예측 못 하셨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미 모든 증거는 다 빼돌려진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장소인가 보관이 돼 있을 거고요. 다 돼 있고 강진구 기자가 태블릿 PC 같은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그 증거들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못 빠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엮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 예상대로 너무나 잘 됐고 우리가 하다못해 국회의원들도 검찰 캐비넷에서 협박당하는 상황에 일개 국민인데 막말로 그냥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그 검찰 조직을 상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경찰의 압박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다 물론 용기를 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가 바랬지만 그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까지 우린 다 알고 있었고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전 남친하고 강진구 기자 더 탐사의 보도 자체를 경찰이 일종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같은 형태로 구속하려고 하는 사태가 생길 거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이 아니라 경찰 수사 과정 또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얘들이 참질 못한 거야. 이거 조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휴대폰을 빼서 보고 야, 이 휴대폰 안에 그런 거 없는데 뭐 카메라 화면이나 이런 거 없고 얘 동선으로 파악해 봤을 때 얘가 그런 증거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는데 라는 판단이 되면서 이 모임 자체는 인정을 하고 한동훈과 윤석열을 빼내는 방식으로 근데 웃긴 그리고 거- 그 과정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방식으로 웃긴 거 조작을 한동훈하고 윤석열을 왜 조사 안 해? 한동훈 윤석열을 왜 조사 안 해? 안 했으니까 안 간 사람이니까 아니 자기는 말만 하면 돼요? 그래 말만 하면 되지 말만 하면 돼?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니라고 해도 증거를 안 대도 믿어주지만 안 믿어주지만 증거를 대도 안 믿어주지만 어.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아야죠. 이게 가능한 게 한동훈, 김건희, 최은순 그리고 윤석열이 이게 아니,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첼리스트가 3명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보자 전 남친한테는 7월 20일 새벽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3번째 증인이 하나가 있는데 이 20일 오후에 얘기를 하고 2번째 증인 오마이뉴스 인터뷰한 사람은 9월 말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그리고 이세창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도 이세창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걸 다 지어내가지고 그리고 명함까지 있는데 이걸 싹 다 지어내가지고 이 말을 했다고? 그 이세창이 강진구 기자한테 말실수로 본의 아니게 털어놨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걸 어떻게 카바를 칠 건가라는 부분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첼리스트의 증언을 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역공작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술 먹은 여자가 바람 피다가 남친한테 걸릴까봐 거짓말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확대해갖고 게이트네 뭐네 떠들었다라는 쪽으로 막 몰아서 묻어버릴 거예요. 이 사건 자체를. 따라서 물리적 증거가 나중에 드러나지 않으면 확실한 물리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요 루트로 해갖고 첼리스트 최하 씨만 그냥 부도덕하고 거짓말 잘하는 여자로 그냥 찍혀서 바람핀 여자로 끝나고 바람 피는 여자로 찍혀서 끝난다는 거죠. 최하 씨가 어떤 보상을 받기로 하고 이러한 인터뷰를 하거나 또 이러한 태도 변화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인지 뭐 협박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회유를 당한 것 같죠 지금? 결과적으로 그쪽 편에 서는 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위증의 죄까지 더해져서 오히려 영웅이 될 수 있는 뭔가 게이트를 터트린 정의의 어떤 그 고발자 내지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위증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린 사람으로 꺾어져서 들어간다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과연 그런 오명을 쓰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창창한데 아니 평생 국짐당에서 행사하고 살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국회의원 나오실 건가? 문화부 장관 시켜준대요? 문체부 장관 시켜드린대? 냅둬요. 이제 끝났어요. 어떤 이러한 선택을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혹의 수준만 더 높아졌다. 더 탐사가 다음에 뭘 꺼내놓을지 오늘 내일 사이 꺼내겠죠? 네,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정말 겁이 났을 거고 너무 힘들 거고 본인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그냥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 일제가 총칼로 우리 국민들을 그러니까 억압하던 시절에도 일본 앞잡이가 되지 않고 전 재산을 그리고 본인의 미래 인생 가족들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계셨고
그분들은 그러면 일제가 억압을 안 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고 나머지는 일제가 억압을 해서 앞잡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시절이 바뀌게 돼서 제가 그때 너무 끔찍하게 협박을 당해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씀은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권 바뀌어서 시절 좋아졌다고 고개 쳐들고 나와가지고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식의 말씀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부터 조용히 사셔라. 예. 저희는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셨으면 좋겠다. 예. 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유와 협박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겁나는 게 없어서 이러고 방송을 할까요? 촛불 집회에 애들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겁나는 게 없어서 나오실까요? 누구 하나 거기서 찍혀서 이 정권은 없는 죄도 만드는 정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촛불 집회를 가는 거고 우린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겁이 나요. 우리는 저들로부터 치외법권이어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광장에 겁 없이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어떤 게 정이고 어떤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인가라는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렇죠. 너무 뼈아픈 교훈을 너무 처절하게 6개월 동안 이를 찍으신 분이나 모두 지금 아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갖고 나중에 또 다른 얘기 해주실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나중에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사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김의겸 의원님 엄청 공경에 처하셨어요. 지금 탐사도 한동훈이가 지금. 기가 살아가지고 그 거짓말 밝혀지지 않으면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왜 거짓말로 밝혀진 거예요? 왜 자기한테 사과하래? 또라이 새끼 돌았나 씨. 왜 너한테 사과해? 네가 뭘 잘했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